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경전 수업 시간입니다. 유식 철학 바탕으로 네 번째 공부하고 있고요. 유튜브 기준으로 8회차입니다. 7회차에 1부가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1부는 만법 유식, 만법의 가장 근원이 식이더라. 이걸 찾아나가는 여정이었고요. 2부는 이제 반대로 펼쳐집니다.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어떻게 일체를 만드는가? 일체 유심조. 일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2부에서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식과 심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이런 강의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 강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철학 용어하고 정의 정확하게 이해하듯이 원어 놓고 문법 찾아가면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명문화된 문장으로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서 그걸 응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런 뜻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개론적 강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개론적인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식과 심 중에 뭐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요? 심.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마음을 세 가지 용어로 했는데 심, 의, 식. 근데 심이 아레야식, 유식에서는 의는 말라식, 그리고 식은 의식을 얘기하더라. 그러면은 식은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법 유식할 때 그 식이 의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도 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에도 식의 기능이 있고 의에도 식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의식에도 식의 기능이 있는데 가장 그 식의 기능이 뚜렷한 게 의식이니까 식이라고 했을 거라. 왜냐하면 우리한테 경험이 되니까 식은, 의식은. 그러면 경험되는 그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식을 표현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식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식체를 얘기할 때는 아는 바탕이 되는 공능, 알 수 있는 힘, 이걸 식의 체라고 얘기하고 식의 용을 얘기할 때는 아는 작용, 알아지는 것, 이걸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부 다 안다는 게 있어요. 안다. 안다. 마음은 특징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중에서도 자, 심도 아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레야식. 아레야식은 안다니까요. 뭘 아냐면은 우리 지금 아무도 감각으로 경험 못하는 승현의 집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알아요. 아레야식은. 아레야식은 그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도 원래는 알아요. 의도 안다니까요. 의는 뭘 아냐면 굉장히 복잡한 걸 알아요. 뭐냐면 기억과 종자가 데이터가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흘러요. 이렇게 끊임없이 흘려. 항전여폭류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것들을 보는 견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 제8 아레야식은 기세간도 본다 그랬지만 뭐도 본다 그랬냐면 종자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자가 뭐냐면 종자는 인격을 부여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식한 것, 두뇌를 거친 것, 이런 것들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의식을 거치지 않고 정보가 입력된 것들은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나라는 착각에서 공부를 할 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연결성 있게 자꾸 기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자를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저 기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자 대신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기억이 계속 흘러가는 걸 본다니까. 우리가 안 해도 말라식은 아래아식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종자를 봐요. 기억을 봐요.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자아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낸다니까. GPT보다 거짓말을 더 잘한다니까요. GPT가 왜 거짓말을 하냐면 답을 해야 돼. 그렇게 이 프롬프트가 짜져 있는 거예요. 명령이 그렇게 하달되어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모르겠고 여백이 있고 불확실하면 지어내야 돼. 근데 그건 두뇌도 똑같은 거예요. 자아의식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정보라고 하는 게 부정확하고 그리고 물 흘러가는 거 보고 있는데 정확히 보이겠어요? 인식 능력이 그렇게 좋겠어, 말라식이? 그렇지 않거든요. 종자 떠오르는 그 불확실한 그 기억의 힌트들을 가지고 자아를 끊임없이 꾸며대는 짓을 하는데 그게 시계작용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뭘 아냐면 그것이 나다라는 걸 알잖아요. 심도 시계작용이 있고 의도 시계작용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더 항상하고 항상 이어지고 더 원래는 아주 끈질긴 습성인데 근데 우리는 의식의 영역을 경험한다는 이유로 저걸 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냥. 근데 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것.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모든 마음의 공통이지만 마음의 일부다. 그래서 만법 유심이 아니라 만법 유식이었어요. 이 아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더라. 자, 만법 유식 그랬는데 이 만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자, 만법, 법은 하나하나의 최소 단위잖아요. 근데 그 최소 단위가 만법이래. 만은 만개라는 뜻도 있지만 가득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만법 유식 따라서. 그러면은 요 일체법을 일체라 그러고 만법 이러면은 너무 광대하잖아요.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카테고리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위백법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법 유식 오위백법 중에 근원이 뭐다? 식법이다. 식법. 그리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건 일체를 만드는데 뭘 만드는지만 설명하면 일체 유심조가 되는 거냐면 오위를 백법을 마음이 만드는 것만 설명하면 그럼 일체 유심조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이 오위백법 여기에 뭐냐면 5가지 쇼핑몰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은 학파마다 다른 거라. 설일체육부 쇼핑몰은 이 5위를 색법부터 놨다니까요. 설일체육부는. 그런데 색법이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냥 의식하고 두뇌를 비교하면 약간 나도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흔들린다니까요. 철저한 유심론자지만 의식만 놓고 보면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물론의 관점이 일리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두뇌의 이 화학작용의 결과물이다. 맞는 말이거든. 어느 부분에서 맞냐면 의식의 영역에서. 그런데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기 시작했더니 우리가 의식하는 경험의 일부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하는 2가지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말라식인데 요 말라식은
자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아식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장식이에요. 저장식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 내 촛불에 닿는 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불에 닿는 누구 촛불이든 관계없어. 닿는 건 전부 다 저장한다. 그래서 전부 저장하면 나타나식, 내 촛불에 닿은 걸 저장하면 아래아식. 근데 결국은 핵심은 저장 아니에요. 저장한다. 일체를 저장하고 전부 다 종자를 받아들여서 기억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두뇌에 저장되지 않은 것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법보다는 뭘 근본으로 했냐면 식법을 근본으로 했는데 요 식을 이름 붙여서 심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왕법. 왜 얘를 심왕이라 그랬냐면 왕 말고 신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소유하고 있는 심소유법이 있어요. 요게 그 다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심소유법이라고 심왕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심왕법이든 심소유법이든 공통 뭐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식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요 식서를 놓고 볼 때는 전 오식인 감각식, 우리의 의식, 자의식, 그 다음에 저장식 이렇게 놓고 볼 때 여기는 무의식에 가깝고 여기는 의식에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식설에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체 유심조할 때 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요 심왕법에 있는 요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요것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걸 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심소유법을.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예전에 유식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런 대중 강의 말고 스터디할 때 유식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뭘 중심으로 했냐면 심소유법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때 어떤 관점이었냐면 식법, 심왕법을 중심으로 하면 만법, 유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알지도 못하겠는 아래아식 얘기만 계속하는 거라. 그럼 나한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근원을 찾고 싶은 사람한테는 쓸모가 있겠지. 하지만 경험도 못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쓸모없으니 나는 요것도 하지 않고 뭘 하겠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과 선과 불선과 번뇌와 청정을 이야기하는 심소유법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심소유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스터디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6근본번뇌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근본번뇌가 화합을 하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몇 대 몇으로 섞이면 심소유법이 나와요. 수번뇌가 나오는 거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번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과 무엇이 섞인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근본번뇌와 수번뇌를 함께 공부했었던 이 심소유법에 대한 공부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걸 지금 벌써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원에서 펼쳐지는 걸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4대 연기설을 했잖아요, 이미. 한 걸 써먹어야지. 그 한 걸 이제는 이 4대 연기설 중에서 업감연기설, 뇌하연기설 했었잖아요. 요 뇌하연기설과 진여연기설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지금 요 요식철학 속에서 하나의 파트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심왕법, 심소유법 하는데 요게 마음이라 요게.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이 되어 그리고 나서 색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상응행법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위법을 얘기하는데 배대할 때 어떻게 배대하는 거냐면 색법, 심소유법, 심법 어딨어? 심왕법, 심소유법, 색법, 불상응행법을 합쳐서 유의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유의법이 정화되면 무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 심왕법이 근본이라. 그런데 요 심왕법과 서로 상응하는 애가 있어. 상응하는 애. 항상 함께하는 친구들이 들어있는 게 심소유법이에요. 왕이 가면 항상 신하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소유물이 같이 가는 거라. 내가 갔는데 소유물이 같이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옷을 안 입고 간 거거든요. 옷이 내 소유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내 옷도 안 입고 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 그럼 큰일 나잖아요. 왕은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거라. 항상 신하, 소유물과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요 심왕은 심소유법과 같이 다니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색법은 왜 세 번째로 들어갔느냐? 심왕법이 전변에서 드러난 게 색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설명하는 게 일체유심조의 백미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 유물론자들에게 한 수 가르침을 주는 그 연기의 메커니즘이 바로 시기전변에서 색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업설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변화돼서 나온 게 색법이니까 세 번째. 불상응행법은 뭐냐면요. 불상응행은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랑 상응하지 않냐면 마음하고도 상응하지 않고 마음 작용하고도 상응하지 않고 색법하고도 상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개념을 만들어서 쓰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최소 단위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 개념이. 그걸 불상응하지만 법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설로서 환상으로서 이름을 정해놓은 걸 불상응행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사라진 걸 무위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법 유식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4대 연기설 공부하셔봤어요? 대승기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진여연기설에 보면 제가 4대 연기설 할 때도 뢰야 연기설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아쉽다 라고 하면서 뢰야 연기설 설명하면서도 계속 진여 연기설 걸 끌어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3세 6추라는 게 있어. 이걸 가지고 진여 연기설은 뭘 설명하냐면은요. 식의 근본이 뭐라 그랬냐면은 진여식. 이게 뭐냐면 아타나식이에요. 그러니까 뢰야 연기설하고 진여 연기설은 관점이 딱 하나만 다른 거예요. 식의 근본, 만법 유식의 근본이 되는 걸 진여식으로부터 설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염식인 아레아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근데 요 진여식이 어떻게 나를 만들고 여기서 나라는 건 마음과 그 다음에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를 만드는지를 다 설명하는 거라.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3세 6추 가지고. 이 3세 6추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설명을 하고 너가 만들어지는 건 너가 인격이기도 하고 세상도 너예요. 나와 너를 다 설명하는 게 3세 6추예요. 근데 3세 6추 요거는 3개, 요건 6개. 그럼 뭐가 더 어려워요? 6개가 더 어려우니까 3세만 해볼게요. 요 3세는 미세하다는 뜻이라. 미세하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추는 거칠다는 뜻이니까 6추는 우리가 의식으로 경험하기가 쉬운데 요 3세는 너무 미세해서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의 시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3세는 업상, 전상,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자, 요걸 왜 설명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왜 설명하는 거냐면 이제 만법 유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식, 마음이 어떻게 일체를 만드는지 과정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라. 업상이라고 하는 건 업이 생겼잖아요. 요 업이 생겼다. 이게 뭐냐면 근본무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말라식은 네 가지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아치, 아견, 아만, 아에. 아에는 나에 대한 집착,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비교하는 마음, 나라는 견해, 그리고 나의 본성을 잊어버린 것. 자, 요 근본 분명이 뭐냐면 아치라. 아치는 뭐냐면 내가 아타나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본성이, 마음의 본성이 아타나식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진여식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자, 우리가 꿈꿀 때를 생각해 볼게요. 꿈꿀 때 보면 꿈을 탁 꿀 때 갑자기 내가 생겨요? 꿈명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각몽 꿔보셨어요? 안 꿔보셨어요? 꿔보면 알아요? 꿔보면 꿈이 시작될 때부터 자각몽이 시작될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요. 거기 내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서로 뭐 지지고 볶고 해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중에서 나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저게 난가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말이 나야. 갑자기 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입장을 내가 돼서 갑자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실은 아치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은 의식의 영역에서는 잠잘 때 나를 잊어요, 안 잊어요? 잊죠. 물론 말라식은 계속 작용을 하지만 이 의식의 영역에서는 나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꿈꿀 때 꿈꾸기 시작할 때 내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말라식은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걸 힌트로 조금이라도 나랑 닮은 게 있으면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연.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이 탁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말이 더 좋아 보여.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더 좋다라고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말이 됐는데 그 말이 좋고 말에 집착하고 그 말을 잃어버리면 꿈속에서 울어. 내가 아닌데. 꿈 깨고 나면 분명히 내가 아닌데. 꿈속에서는 영락없이 날아. 그러니까 꿈의 비유로 보면 우리는 맨날 아치가 일어나는 거라. 이게 뭐냐면 나를 잊은 거예요. 물론 이 삼세육추에서는 진여식을 잊은 거예요. 진여식. 진여식이 경험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업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견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분과 견분이 아직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면 상분과 견분이 어디서 나눠지냐면 전상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굴렀대요. 전상이 전자가 구를 전자잖아요. 구를 전자 어디서 못 보셨어요? 유식 30송 안 읽어보셨어요? 초능변식이 바로 아레아식이잖아요. 그 능변할 때 그 변이 전변이거든요. 전변한다. 전변했다는 거예요. 아타나식이 뭘로 전변했다는 거냐면 아레아식으로 전변했다는 거예요. 아타나식이 요 근본 무명과 서로 합일돼 가지고 뭐가 돼버린 거냐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걸로 전변을 해버린 거라. 아레아식.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견분과 상분이 아직 안 나눠졌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요 전상을 능견상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견분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는 현상은 상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분과 견분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아레아식과 말라식의 상분과 견분이 나눠지는 과정을 하는 거라. 요거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말까요?
해요? 일단은 자세하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요거부터 얘기해 봐요. 자, 봐보세요. 만법유식이라 그랬죠. 그 식을 아래아식부터 찾든 진여식부터 찾든 관계없이 그거는 그냥 견해 차이고 어디서부터 찾느냐의 견해 차이고 식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해를 하셨죠. 근데 3세6추를 가져온 건 저는 아타나식부터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할 때 가장 항상한, 만법 중에서 가장 항상한 근원을 식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아타나식이 한 번 구르면 뭐가 된다? 초능변 아레아식이 됐다. 그러니까 식으로부터 아레아식이 나왔다. 즉 아타나식으로부터 아레아식이 나왔다. 그러면은 두 번 구르면 이능변이 말라식이 되는 거예요. 말라식도 어디서부터 나왔다? 아타나식으로부터 나왔다. 세 번 구르면 삼능변. 그게 뭐냐면 전육식이라 그래요. 의식과 감각식은 역시 아타나식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아타나식을 뭐라 그러냐면 일체 종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자를 가지고 있는 식. 이 모든 종자 중에서 일부가 아레아식이 되고 초능변. 그 일부를 나라고 집착하는 말라식이 있고 그리고 그 일부 속에서 타고 있는 촛불에서의 경험이 감각식과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식이 지금 전부 아타나식으로부터 나오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심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식인데 요 식이 팔식인데 요 팔식이 요 진여식으로부터 나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일체 종자식으로부터 나머지 심소유법과 색법과 불상응행법과 무위법이 어떤 관계길래 유식이라고 하느냐. 이제 요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심소유법은 식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심왕은 마음이고 심소유법은 마음작용이다. 그럼 마음과 마음작용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마음은 어항이고 마음작용은 그 속에 있는 물고기라. 그러면 그 물고기하고 어항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두 번째, 이 심소유법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마음속에서의 작용은 마음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아닐까요? 엄밀히 말하면 종자로부터 나왔어요. 마음 안에 있는 종자. 하지만 이제 유식설에서는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때문에 심소유법을 유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과 무조건 함께 해야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심소유법은 심소유법 단독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작용을 못해요. 존재하지도 못해요. 뭐가 있어야만 존재를 하냐면 식이 있어야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의 근원도 유식이다. 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색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색법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설명할 때의 색법은 뭐냐면은 오근이에요. 내 감각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육신. 사실은 내 모든 육신 중에 내 경험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건 감각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세관이에요. 이 기세관과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요걸 이제 뭐랑 같이 설명을 하는 거냐면 종자설하고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종자설이 뭐였냐면은 업설.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불공업과 공업이 있는데 이 불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만들고 이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냐면 기세관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세관을 만드는지를 종자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색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심왕법으로부터 전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불상응행법을 유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재밌는데요. 불상응행법은 이름 자체가 뭐에 의지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냐면 상응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뭐랑 상응하지 않는 거냐면 심왕과도 상응하지 않고 심소유하고도 상응하지 않고 색법하고도 상응하지 않는데 최소 단위의 법으로 인정해야 되는 허구의 개념, 약속된 개념, 이것을 불상응행법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식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식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임시로 이름을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식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식과 상응하지 않는데 식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는 불상응행법을 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상응행법이 식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 오염이 완전히 정화되면 무위법이라고 하는데 식의 오염이 정화됨으로써 드러나는 게 무위법이고 또 그렇다는 것은 모든 심왕, 법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 무위법이기 때문에 이 무위법도 유식에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카테고리가 오이백법인데 요 오이백법이 유식이라고 하는 거고 요 유식이 일체법이 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만법이 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 파트로 들어가면 만법 유식이 아니라 일체 유심조 파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체 유심조 파트로 들어가면 삼세육추를 다 외우셔. 얼마나 쉬워요. 업상, 전상, 현상, 그 다음에 지상, 상속, 집치, 계명, 그 다음에 조업, 수보. 요걸 일단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공식. 무슨 공식이냐면 내가 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나라는 건 내 마음, 내 육체. 그리고 너, 물질, 세상이 진여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일체 유심조를 요 9가지 개념, 메커니즘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건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레아식을 단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아레아식이 아까 자상이 있는데 그 자상이 능장, 소장, 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장, 소장은 종자랑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안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뭘 할 거냐면은 집장은 뭐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랬냐면 말라식이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해볼 거라는 거예요. 말라식이 아까 아치, 아견, 아만, 아인데 여기서 보면 상견 미분이라 아직 상분과 견분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분리되는 게 업상 다음에 전상과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리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에 이게 무슨 식이에요? 아타나식. 아타나식. 자, 그런데 요만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레아식.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업상이 딱 일어나면 아타나식이 내 본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견해가 일어나야 돼. 근데 그 아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견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식의 견분에 해당되는 것, 말라식이 도대체 뭐를 나라고 생각하느냐, 아레아식이 도대체 뭐를 견분이라고 하느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견분과 상분을 구분을 할 때 이것을 아레아식에서는 뭐를 견분이라고 하고 뭐를 상분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말라식에서는 뭐를 견분이라고 하고 뭘 상분이라고 하는지 요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라식은 아레아식 중에 견분을 나라고 여긴다 그랬어요.
자, 견분이 생기면 뭐가 생긴 거예요? 상분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아레아식의 인식 대상인 상분은 도대체 뭐냐? 그게 뭐였냐면 유근신과 종자와 그리고 기세간 여기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요 종자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종자는 나라는 착각. 그 책에서 놓고 볼 때 요 종자를 기억이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아레아식은 항전여 폭류라 그랬잖아요. 아주 이 폭포수가 아니라 이 아주 거친 물결이 있는 아주 세게 흘러내려가는 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물방울이 계속 내려가는데 그 물방울이 뭐냐면 기억이야. 나에게 인격이 부여받아가지고 내 경험이라고 기억이 됐으면 기억. 그렇게 안 됐으면 정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과 정보가 계속 흘러내려가요. 이 정보를 뭐로 하냐면 상분으로 놓고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러면 말라식은 그 중에서 뭐를 나라고 여기냐면 요 견분을 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분은 끊임없이 정보를 저장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는 그냥 아타나식은 순박하게 저장하는 특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레아식이 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냐면 저장하는 걸 바탕으로 자꾸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저장하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저장하는 걸 보고 그 저장하는 걸 본다는 건 현재의 저장도 보지만 과거에 저장된 것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도 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 기억과 예측과 경험들을 보면서 뭘 하는 거냐면 그걸 엮어가지고 자꾸 나라고 만들고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분을 보는 게 아니죠. 보이는 마음은 기억이고 그 기억을 엮어서 자아를 만들고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말라식이 나라고 여기는 놈이에요. 그러면 말라식은 요 아레아식의 경분을 뭘로 보냐면 상분으로 보죠. 그쵸? 말라식의 보이는 마음은 뭐냐면 말라식은 다른 거 안 한다니까요. 말라식은 이런 거 안 봐요. 이런 건 누가 보는 거냐면 요별경식이라고 하는 감각식과 육식이 보는 거지 말라식은 이런 거 안 본다니까. 이걸 보면서 그 밑바닥에서 수면에서 끊임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뭘 돌아가냐면 이 경험을 나라고 우기기 위해서 나를 계속 속이려고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난지, 이게 왜 내 건지. 이걸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식은 인식을 하는데 뭘 인식 대상으로 삼냐면 아레아식의 견분을 인식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요 말라식의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아를 끊임없이 만드는 서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견이 일어났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원래 논리적으로 봐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라식의 견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레아식의 견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논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름을 놓고 보면 말라식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말라식이 먼저 견분과 상분을 일으켜서 집착해줘야 이름을 아레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근원을 놓고 보면 그 아레아식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에 정보를 저장하고 집지하고 그걸 현상으로 만들고 하는 작용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던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아레아식의 견분을 말라식이라고 이름한다, 말라식의 이 상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작용이 없어져도 기세관과 종자와 유근신을 바탕으로 인식을 하는 아타나식의 작용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얘는 있던 거야. 근데 있던 건데 그게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말라식이 먼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아레아식은 말라식이 있을 때만 아레아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레아식은 원래 이름이 아타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식으로서의 인식작용이 원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요 업상에 의해서 아치가 일어나면 무분별이었던 게 분별이 시작되면서 견분과 상분이 나눠진다. 이것을 전상과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견분이 상분을 보고 인식하고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걸 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추의 시작. 그래서 지상부터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경험하기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요 3세는 아주 미세하다는 거예요. 거의 시간에 단차가 없으니까. 아치가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곧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악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연은 뭐였냐? 견분과 상분이 나뉘는 것. 그러니까 말라식에서 악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악연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라식이 상분과 견분으로 나뉘면 동시에 원래는 아레아식도 상분과 견분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후를 따지면 원래 아레아식의 상분과 견분으로서의 기능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집착은 말라식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후를 따질 때 이름을 놓고 따지면 말라식이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법 유식, 아타나식으로서의 원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 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단차가 거의 없다 그래서 미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후를 따지는 것도 나중에 이제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재밌으니까 해보는데, 근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을 할 건 아레아식과 말라식이 상분과 견분이 나눠지는 순간이 3세 육추에서 3세다. 업상은 아직 안 나눠졌고, 업상은 그냥 나를 잊은 거예요. 견분이 없어요, 아직. 그냥 나를 잊은 거예요. 근데 나를 잊자마자, 우리 꿈의 경험을 보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나를 잊자마자 뭐든 나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이 작용을 누가 한다고요? 말라식이 하는 거라니까요. 의식에서 잊어버렸어도 말라식은 끊임없이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라식이 비상이니까 삐용삐용 해가지고 원래는 평소에 의식 못하는데 의식에 침범하는 거라. 빨리 나를 찾으라고. 아치가 딱 일어나니까 긴급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연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허술해도 그 기억 종자를 보고 일단 뭐든 나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연. 그러면 내가 생겼으니까 나와 남, 자타를 분별하죠. 아만. 그리고 자를 더 좋아해요. 아에. 그래서 요 아치와 악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 3세 육추를 놓고 다시 또 우리 성상위 할 때 이 상성위 할 때 성과 위까지도 사실은 계속 만법유식과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 다른 면으로 입체적으로 돌려서 한번 공부를 계속 해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계속 볼 거예요. 만법의 근원은 무엇인가? 식이다.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입장을 정해야 돼요. 아레아식을 근본이라고 할 것인지 아타나식을 근본이라고 할 것인지. 자, 아레아식을 근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되죠. 아레아식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장, 소장, 집장. 그런데 이 아레아식 중에서 집장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제거가 되면 아타나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숙식이나 아타나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레아식이 어떤 조건으로 아타나식으로 전변한 거죠? 아레아식이 어떻게 다시 거꾸로 환멸했느냐 이거예요. 환멸 연기했느냐 이거예요.
아레아식이 아타나식으로 가는 과정도 연기란 말이에요. 환멸 연기. 꼭 생멸 연기여야만 연기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레아식에도 이미 아타나식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레아식부터 시작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게 헷갈리니까 아레아식에서 무구청정식을 완전히 따로 빼서 진여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진여연기설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자꾸 분리를 하느냐, 분별하느냐. 그 진여식도 중생심인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인데 왜 그걸 분리를 하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아레아식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거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체 유심조를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의견을 얘기했어요. 저는 무구청정식부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레아식부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무구청정식부터 얘기하죠. 왜냐면 3세 6추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세 6추는 아레아식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여식, 아타나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법, 유식, 만법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 이게 1부가 끝났고요. 오늘 분기점이에요. 이제 스위칭하기를 주제를 뭘로 스위칭한 거냐면 이제는 근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펼쳐지는 것. 일체 유심조. 그래서 오늘 몸풀기로 뭘 한 거냐면 오위라고 하는 희망법, 심소유법, 색법, 불상응행법, 무위법, 이 오위 백법이라고 하는 만법, 일체법이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몸풀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이란 말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일체 유심조를 공부를 할 때 심소유법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색법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불상응행법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죠. 무위법도 사실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체 유심조를 공부할 때는 8식, 7식, 6식. 그리고 사실은 전부 다 뭐냐면 물질. 색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한 교재가 심소유법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색법과 불상응행법, 무위법까지 다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 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인데 곧바로 종자설로 넘어갈지 아니면 오위의 남은 부분을 공부를 할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자설을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심소유법부터 갑자기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공부를 할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한번 이 수업에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법 유식에 대한 내용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끊임없이 보충하는 나머지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